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연회를 열 때 음악을 연주하고 무희들이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음악과 춤은 고대에서는 장엄한 예식이나 제사를 지낼 때만 연주하고 춤출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예식에 항상 음악과 춤이 동원됐기 때문에 예를 흔히 예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논어 8일편에는 예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함께 노래와 악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편 23장을 보겠습니다. 자어 노태사 악, 왈, 악기 가지야. 공자께서 노나라의 악관인 태사에게 음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악곡의 전체 구성은 알만한 것이다. 시작, 흡여야, 종지, 순여야, 교여야, 역여야, 이성.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특색이 합하여진 듯 타악기가 주선을 이룬다. 다음에 풀어지면서 순결한 현악기들의 소리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연음 형식으로 서로 꼬여 나간다. 그러면서 최종의 완성으로 치닫게 된다. 공자가 어떤 음악을 듣고 전문적인 음악 평론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공자가 젊어서 치열하게 음악을 배웠던 이야기가 사기 공자세가에 나오는데요. 노나라는 원래 주나라 천자의 음악이 잘 보존되어 오던 예악의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공자가 노나라 음악의 최고 권위자였던 태사 출신의 사양자에게 검은고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곡만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사양자가 이제 새 곡을 배워도 될 듯하네 이렇게 말했지만 공자는 이미 곡은 익혔지만 수를 터득하지 못했다면서 연습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요. 곡의 멜로디는 익혔지만 그 곡을 구성하는 수의 법칙까지는 터득하지 못했으니 더 연습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며칠 뒤에 사양자가 이제 수를 알았으니 다음 진도를 나가세 하고 권유했지만 공자는 구미득 기지야. 저 구는 아직 곡의 지, 그 뜻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의 지라는 것은 기교를 넘어서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자는 그것을 알기 전까진 계속 같은 곡을 연주하겠노라 말한 것입니다. 또다시 며칠 뒤에 사양자가 이제 곡의 뜻을 알았으니 진도를 나가세 했더니 공자는 구미득 기위인냐. 저 구는 아직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위인, 사람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는지 그 인간을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음악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같은 곡을 연주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드디어 며칠 뒤에 공자가 편안하고 그윽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문왕이 틀림없습니다. 하니까 사양자가 깜짝 놀라서 나의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공자에게 2번 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기 공자세가에 실려있는 공자가 검은고를 배웠을 당시의 일화인데요. 공자는 곡 하나를 배워도 이렇게 진지하게 곡과 수를 알고 작곡자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경지까지 추구했던 것인데 예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것을 탄생시킨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공자의 예술 철학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장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자어 노태사 악.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클 대를 태로 읽고 있는데요.
고문에서는 대와 태를 구분 없이 많이 썼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스승사는 원래 음악의 스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사는 그런 사 중에서도 최고 악관에게 주는 칭호였던 것인데요. 태사는 지금으로 치면 국립국악원의 연주를 총지휘하는 악사장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였을 겁니다. 공자가 태사를 만났을 때 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음악에 대해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악, 기, 가지야. 악곡의 전체 구성은 알만한 것이다. 공자가 어떤 곡을 듣고 나서 그 곡에 대해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정확하게 오늘날의 심포니에 해당하는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형식의 악곡인 것이 분명합니다.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로 이루어진 관현악의 합주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양의 고대 합주의 특징은 하모니를 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양의 음악이 다른 높이를 가진 여러 음이 조화되는 하모니로 이루어져 있다면, 동양의 음악은 동일한 멜로디를 연주하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내는 음색의 조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궁중음악도 수학적인 하모니가 아닌 멜로디 중심의 음악, 하나의 음이 이어지는 모노포니의 음악이었습니다. 공자의 말이 시작에서 흡여, 종지, 수녀, 교여, 여결을 거쳐서 이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 역시 철저하게 멜로디의 시간성에 관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 흡여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음색이 합하여진 듯 하다. 흡이 합할 흡입니다. 이 말은 동양의 관현악 심포니가 시작될 때 타악기인 박으로서 시작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흡은 새가 숨을 들이쉬고 날기 위해서 막 날개를 펼친 모습이 연상되는 말이고, 모든 악기가 한꺼번에 음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종지 수녀야, 풀어지면서 순결한 소리가 이어진다. 종이 풀어진다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종지는 시작 이후 각 악기의 음들이 연이어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수녀의 수는 명주실 순자인데, 명주실처럼 부드럽고 순수한 음색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교여는 음색이 밝아진다고 한 것으로 봐서 관악기가 이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겨, 실을 꼬아서 뽑아내듯이 모든 것이 뒤섞여 엉기면서 드디어 이성, 최종 완성을 향해 치닫다가 역시 박을 쳐서 음악을 끝내는 장면까지 말씀하신 것인데요. 도울 선생님은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온 아악이나 향악이 공자가 직접 들었던 음악의 원형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현악 협주곡이자 향악에서 발전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내는 수제천은 천하제일의 악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현재의 수제천은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요소들이 혼합된 곡이지만 공자시대의 음악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음악에 대한 경지가 이렇게 수준이 높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높은 전문가의 수준을 추구했고, 음악 평론에 있어서도 태사와 전문적인 의견을 나눌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도 강한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던 공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논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에서도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음악 중 하나인 수제천을 들으면서 공자의 음악 평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어, 노, 태사악.
왈, 악기, 가지야. 공자께서 노나라의 악관인 태사에게 음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악곡의 전체 구성은 알만한 것이다. 시작, 흡여야, 종지, 수녀야, 교여야, 역여야, 이성.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특색이 합하여진 듯 타악기가 주선을 이룬다. 다음에 풀어지면서 순결한 현악기들의 소리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연음 형식으로 서로 꼬여 나간다. 그러면서 최종의 완성으로 치닫게 된다.